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영화는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 16년인 1782년 심각한 공납 비리 문제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왕의 최측근이자 정오품벼슬의 비밀 수사를 맡은 탐정이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명탐정은 자살처럼 위장된 살인 사건을 조사 중인데요. 놀랍게도 명탐정은 사또가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사또는 공납을 빼돌리는 나쁜 관리였는데 부하가 이 사실을 발굴하려고 하자 살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명탐정은 사또를 신문하기 위해 감옥을 찾았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친구인 의군부도사와 부검을 하는데 놀랍게도 누군가 사또의 뒷덜미에 장침을 박았습니다. 이거였군. 그리고 수상한 점은 사또의 뒷덜미에 각시투꽃의 독의 상처가 있는데요. 각시투꽃을 특산품으로 둔 적성에 가려고 했으나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상황에 놓이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명탐정은 은밀한 김상궁책으로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이군이 언제 쪼꼬를? 감옥엔 천주교인들이 갇혀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갑자기 나타난 계장수 서필이는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지만 땅굴을 파서 탈출을 했습니다. 한석필이라고 합니다. 난 알 거 없네. 어렵게 도망친 곳에서 명탐정은 시간을 끌고 서필은 불을 구하러 갔다가 개를 구하고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가면남에게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데요. 타이밍을 보던 명탐정, 결정적인 바로 그 순간 명탐정은 겨우 탈출했지만 상태가 좀 왕을 아련한 명탐정. 왕은 연료감찰을 빌미로 각시투곳의 주산지인 적성에 보내줍니다. 자연스럽게 공납 비리 조사를 은밀히 할 수 있게 된 명탐정. 그렇게 궁에서 나오는데 조정의 실세인 임판서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임판서는 명탐정이 감찰하는 곳이 자신의 집안이자 자신의 조카 며느리 문제라며 공명정대하게 감찰해달라고 하는데요. 마침내 적성에 왔는데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살이 날아오는데요. 서필에 의해 명탐정은 살았지만 서필이는 두 사람을 구해준 방씨는 독이 있는 각시투꽃을 손질하는데요. 이 동네에서 입금 못 맞으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요. 명탐정은 천주교인들이 학살당하는 악몽을 꾸다 깨어납니다. 명탐정은 대장장에게 사또를 한 방에 보낸 장침을 보여주는데 이 침은 청나라에서 건너온 물건임을 알게 되고 이 정도의 물건은 한객주만이 취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만난 의군부도사와 정보를 교환하는데 엄청난 공납금이 이곳 적성을 통해 움직이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돈을 어떤 식으로 빼돌린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의군부도사는 조정의 사람들을, 명탐정은 한객주를 각자 조사하기로 합니다. 한객주의 집에 찾아온 명탐정. 괜히 성질 건드리지 말고 갈 길이나 가시오. 그러니까 지금 갈라고. 바로 이때 한편 명탐정은 마침내 연료감찰을 하러 왔습니다. 5년 전 아들과 며느리 김씨는 결혼했는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병으로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힘든 내색 없이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아들은 죽게 됩니다. 충격에 빠진 김씨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각시투꽃 농장을 시작하는데 농장이 안정되자 김씨는 절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3년 전 사당에 원인모를 불이 나서 사당만 새로 지은 것을 알게 됩니다. 수상한 것이 한둘이 아닌 명탐정은 이 지역 사또에게 한객주에 대해 묻지만 뇌물을 크게 받아 먹었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할 수 없이 명탐정은 또다시 한객주를 만나러 갑니다. 한객주의 집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한객주였습니다. 제가 계집이라 놀라신 모양입니다. 완전 예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명탐정은 사또를 골로 보낸 흉기 장침을 꺼내자 한객주는 이 장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잘하시는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알아야지요. 아직 구해달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리? 대체 이게 연료감찰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생각보다 보통이 아닌 한객주에게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명탐정은 적성의 노비들을 만나 김씨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애초에 노비다 양반이다 정해놓고 사람을 만들진 않았다네. 각시투구꽃 농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천주교인인데요. 성리학을 중시하던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 곧 상하 계급 체제가 당연시될 때 양반집 며느리였던 김씨는 당시 가장 밑바닥의 노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고 그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농기구까지 만들어줬으며 노비 문서까지 그들에게 돌려주며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비 문서는 임판서에게 각시투꽃 농장은 한객주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니 사당에 불을 낸 건 천주교인인 아들이었고 임씨 가문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천주교인 아들을 독살하고 노비들과도 친구가 되려 했던 며느리 김씨마저 자살로 위장해 죽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모든 의문의 중심에 있는 한객주의 집에 노비 문서를 가지고 온 임판서, 다음날 적성의 사또 역시 목 뒤에 장침이 꽂힌 채 죽었고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한객주의 집을 가던 중 농장 노비들의 문서를 받은 한객주가 노비들을 개패듯이 패고 있는데 결국 폭발한 명탐정. 이제 노비는 재수가 아닙니다. 사람을 저리 대하는 법은 없네. 나리께선 이 나라의 근본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나라의 근간인 신분제도를 옹호하는 그녀 앞에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그날 밤 또다시 한객주의 집을 잠입하는데요. 쥐새끼들이 들끓으니 문단속 잘해야 한다. 결국 들켜서 죽음의 시소를 타는 두 사람. 겨우 풀려난 명탐정은 한객주에게서 김씨에 대해 듣습니다. 한객주를 찾아온 김씨는 그림의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일을 했는데 그녀의 특별한 능력으로 한객주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명탐정은 한객주와 대화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데요. 한편 임판서는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는 한객주를 먼저 덮치고 명탐정의 친구 의군부도사를 죽인 뒤 그 살인 누명을 명탐정에게 씌웁니다. 급기야 의문의 가면남의 공격도 받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망쳤지만 결국 칼에 맞아 쓰러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바로 그 순간 노비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합니다. 내 발로 기는 짐승들 반값도 안 되게 팔리는 게 저입니다. 아씨도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나리만큼은 지켜드려야죠. 어서 가십시오. 임판서는 엄청난 공납을 빼돌려 수천 냥의 가치가 있는 그림으로 세탁했고 한객주 집에서 일했던 김씨는 임판서의 공납 비리 명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선 임판서의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만 찾으면 되기에 한객주의 집 지하실에 들어가는데요. 장부가 있을 만한 지하실엔 진짜 황소 같은 개 한 마리가 지키고 있고 개 목줄에서 장부를 발견하는데 이거였군. 일반성 이 자식.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개장수 서필이가 나타나고 벤돌이 빨리 가라. 명탐정을 먼저 보냅니다. 그렇게 위에 올라가자마자 매복하고 있던 누군가에게 맞아 기절하는 명탐정. 정신 차려보니 임판서가 보입니다. 그는 눈앞에서 자신의 비리 장부를 불태워버리는데요. 결국 감옥에 갇힌 명탐정. 그때 자신을 구해주러 방씨가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가 바로 의문의 가면남이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의 손에 죽을 찰나 한객주에 황소만한 개들과 함께 겁나 간지나게 등장하는 개장수 서필. 그렇게 어느 정도 처리했지만 임판서의 조총부대에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리께서 사셔야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도망치던 명탐정은 가족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몸을 던진 김씨처럼 결국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게임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에서 명탐정은 손자병법으로 임판서를 강하게 몰아칩니다. 충실한 사냥개 노릇을 하던 방씨를 이간하고 임판서의 집 사당에 불이 나며 죽었던 김씨가 다시 나타납니다. 한양의 도움을 요청한 서신이 무사히 전달되고 명탐정의 발명품 거중기를 이용해 적들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판서를 죽이기 위해 방씨가 찾아왔고 결정적인 순간에 명탐정이 뛰어들면서 오히려 방씨가 임판서의 칼에 쓰러집니다. 이제 명탐정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바로 그때 한객주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한객주는 임판서의 조카 며느리 곧 죽은 줄 알았던 김씨였습니다. 반격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숨어있던 임판서의 부하들이 들이닥치는데 이젠 정말 답이 없는 상황. 바로 그때 놀랍게도 주상전하가 직접 임판서를 심판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전하, 여기 이놈은 천조장이 옵니다. 궁지에 몰린 임판서는 천주교인 세례 명부를 주상에게 건네는데 놀랍게도 그 책은 전하, 왕은 명탐정이 천주교인임을 알았음에도 그를 살려주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상황이 끝나고 다시 만난 명탐정과 서필이 그리고 김씨, 그리고 놀랍게도 진짜 한객주는 김씨가 아니라 서필이었습니다. 한객주 서필이와 김씨는 청나라로 떠나는데 노비들은 김씨와 한객주 서필의 도움으로 노비 문서를 손에 쥔 채 그들을 배웅해줍니다. 그리고 1년 뒤 청나라에서 두 콤비가 다시 만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11년에 개봉한 이 영화 조선 명탐정 각시투 꽃의 비밀은 여러가지 이야기로 얽히고 설킨 다양한 사건들 속의 정신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와 성경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화는 김씨를 통해 사람은 신분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의 생명을 가진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살인은 물론 온갖 더러운 방법을 다 동원하는 임판서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노비들의 자유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싸웠던 김씨의 모습은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김명민이란 배우를 보러 왔다가 한지민의 팬이 되게 한 코믹 미스터리 영화 조선 명탐정 각시투 꽃의 비밀이었습니다.